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어떤 걸 먼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에어비앤비 시작을 할 때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했으면 하거든요. 집주인한테 말씀드리면 좋아하시죠. 그러네. 네.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홍대에만 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는 아니에요.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유튜브도 따로 운영하고 계세요. 머닉스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머닉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머닉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게 초반에 본인 소개해 주실 때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뭐 본업인지 부업인지도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작한 지가 한 6년? 6년이요? 네, 코로나 6년 전부터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제가 퇴사를 2018년도에 하고 그때 이제 월세 세팅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임대. 그래서 뭐 경매도 하고 일반 매매도 하면서 하다가 그때 이제 부동산 강의를 자주 다녔는데 특강으로 에어비앤비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 좀 힘들었죠. 그쵸. 외국인 관광객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었겠죠. 자, 에어비앤비 사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어요. 인테리어 전공하고 관련이 네. 한 5년 차까지 전시 디자인업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전시 디자인업이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 부스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뭐 캐드도 하고 이제 도면 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방을 뭐 렌탈을 보통은 하죠. 그쵸. 렌탈을 해서 또 일단은 매력적이게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꾸미는 거나 소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네요. 좀 많아요. 맞죠? 네. 오. 그거에 따라서 경쟁력이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위탁 판매도 했었거든요. 위탁 판매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그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다른 것도 더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에어비앤비도 하고 뭐 제휴 마케팅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막 되게 붐 일었었던 온라인 사업들은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에어비앤비를 하면서도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시간 투자가 너무 이제 적음에도 수익률이 잘 나니까. 많이 없다 거의.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매력을 계속 찾게 돼요. 그러네. 네, 내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게 수익이 나니까 내가 다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그렇다면은 그 렌탈해서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몇 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로 인한 한 달 월 수익은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해요. 4, 5점까지 4, 5점? 네,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숙소당 500 이상 지금 나니까 2천? 네, 2,000 이상은 나요. 와. 왜냐면은 잘 될 때는 한 600 이상도 나거든요. 한 점포에? 네. 와. 그렇다 보니까 뭐 고정 비용 빼도 1,000 중반대는 하고 있고 다른 부수입들까지 다 하면은 2,000 이상은 제가 가져가고 있죠. 직장인보다 나을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안 좋았어요? 안 좋을 때는 코로나 때인데 그때는 사실 거의 이제 단기 임대로 뺐었고 에어비앤비 운영을 못했다고 하죠. 그렇구나. 이게 그 에어비앤비를 이제 막상 처음 그 개념을 딱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몇 채를 가져야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문득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자기 걸로 하면 좋지만 그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거는요. 그거 왜 그렇게 해? 임대를 해서 또 전전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을 이제 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지?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인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2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2천? 네, 왜냐면 그때 1000에 68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소로 만약에 잡으면 한 1000만 원 있어도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집에 보증금을 얼마로 잡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보증금이 낮으면 투입 자금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한 거기에 세팅비 최소로 잡아서 한 500 정도 더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하려면 3000 이상은 있으면 좀 편하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한 2,500 정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어떤 걸 먼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 임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상 근데 내가 너무 에어비앤비가 뭔지 모르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전혀 뭔지 모르면 그냥 책 같은 거 하나만 좀 읽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고 난 뒤에 임장을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 동의가 되는 매물부터 구하셔야 돼요. 어때요? 집주인분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 쓸 건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때요? 요즘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요즘에 약간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중개를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잘 아시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더 올려줄 수 있는데 하실래요? 집주인분한테 서로 손해낼 게 없으니까. 네네. 어차피 그래도 부동산도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다 해놓고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가치는 더 상승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에어비앤비 시작을 할 때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화장실 공사를 꼭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임대집 같은 경우들은 화장실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 많아요. 뭐 주택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들여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한번 하고 들어가셔라. 근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집주인한테 말씀드리면 좋아하시죠. 그러네. 네. 어차피 내가 나갈 때는 공사는 다시 뭐 망가뜨리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네, 망가뜨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봤을 때 제가 에어비앤비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하면 이제 단순히 막연하게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오피스텔은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오피스텔은 이 주택 용도로만 가능해요. 주택 용도의 집만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서 조금 층수가 그래도 한 2층 정도 있고 그리고 방은 한 두세 칸 정도 있고 화장실도 게스트용 따로 있고 메인용 따로 있고 전망도 좋고 이런 게 딱인가요? 그러면 좋은데 역시 뭔가 또 있군요. 네, 그러면 좋은데 오피스텔은 근데 전망이 좋아요. 오피스 그쵸 네. 아무래도.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전망도 좋고 이제 위치도 지하철에서 당연히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고 근데 오피스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망을 좀 바라긴 힘들고요. 그래서 전망은 포기를 한다고 봐야 되고 층수가 아무래도 낮으면 조금 더 좋죠. 궁금한 게 에어비앤비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다, 합법이 아니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좀 정확하게 한번 딱 짚고 한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 자꾸 에어비앤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에어비앤비는 그냥 플랫폼인 거일 뿐인데 에어비앤비 자체가 어떤 사업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에어비앤비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자로 나오거든요. 그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내국인은 못한다. 내국인 아예 안 받으세요? 네. 어. 근데 에어비앤비로는 내국인은 못 받고 위홈이라는 사이트에서 내국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일시 허용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하면 내국인도 1년에 180일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에어비앤비의 정의가 외국인이고 도시고 민박업 요것만 조건을 만족하면은 상관이 없고 대신 이제 주거로 되어 있는 곳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오피스텔처럼 상업이나 상가로 할 수 있는 곳은 안 되고 주택만. 주택만 아파트도 되고.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좀 동의를 받아야 되기 근데 때문에. 수익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네. 그 에어비앤비 매물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서 진행을 하신 걸까요? 에어비앤비 매물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6년 전에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는데 못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카페 같은데 보면은 집주인 전화번호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직접 매물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 집주인께 전화 드려가지고 직접 설득을 했죠. 좀 에어비앤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떤 거고 뭐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뭐 한번 만나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요? 네, 지금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부동산에 가서 저 에어비앤비 할 건데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도 부동산에서 알아듣고 다 연락 주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예요. 부동산에서 이 에어비앤비는 하나 하는 사람 없더라. 하나 하면 무조건 두세 개씩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오픈만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1호점 했어. 거기 매출이 나와. 그러면 그 인근에 하면은 그냥 잘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는 무조건 합법 에어비앤비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번 10월부터 그 허가증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하게끔 지금 설정값이 나와요. 에어비앤비에서. 근데 시입장도 새로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죠. 불법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내년 10월 되면 이제 그거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숙소들은 다 삭제돼요.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내년 10월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합법으로 들어가면 지금 계속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하다 보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못 기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정도를 하다 보면 정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분파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불법은 쉬우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똑같아요. 이쪽 빌도. 네, 온라인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대에만 거의 4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대가 제일 핫한가 봐요.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홍대에만 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잘 되는 곳이 딱 있어요. 홍대, 서울역, 강남역, 명동. 명동. 네, 그 정도가 제일 메인이에요. 그래서 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 구하기가 쉽진 않죠. 거긴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비싸죠. 좀 초보자들이 할 만한, 하지만 여기 4군데에 속하진 않지만 할 만한 곳은 없나요? 이게 좀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 외국인들이 이동하기가 좀 쉬울 만한 곳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꿀팁이네.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탈 거 아니에요? 네. 인천공항 지하철에서. 네. 그러고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노는 곳들을 가기 편한 역 근처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철도 라인이 좀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면 좋아요. 또 주택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텔이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룸이면 좋고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좋고 쓰리룸보다는 포룸이 좋고 포룸에 화장실 2개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호텔이랑 약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어비앤비의 특성에 더 맞는 집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프라이버시도 이제 개개인 방마다 다 있을 수 있고 이제 화장실도 2개면 이게 사실 제가 그 8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인 숙소가 있어요. 그거 진짜 최악이다. 그래서 네. 근데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8명이 와가지고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사실 금액은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숙박비를 할 때. 근데 만약에 20만 원이라 치면 와 8명이서 나눠내면 이건 뭐 한 명당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네? 3만 원꼴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이거 엄청 좋아하겠다 이랬는데 투룸에 화장실 2개 있는 곳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씻지를 못해. 8명이 준비하고 나가려면 30분씩만 줘도 4시간이야?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보고 나니까 그런 노하우가 좀 예. 생기는군요. 너무 신기해. 이거 하면서도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게스트로서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산이면 일산 검색을 하면 이렇게 지도에 해서 숙소들이 이제 리스트업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들을 눌러보면 예약 현황이 보일 거잖아요. 만약 펜션이면은 여기 예약 차 있네 아니네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캘린더에서. 그런 식으로 봐서 여기는 예약들이 많이 차 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숙소를 4개를 관리한다. 나는 혼자다. 근데 외국인이 이제 떠났어. 그럼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는 내가 가서 해야 되나? 그럼 대행 업체를 쓴다 그러면은 고정비가 꾸준히 나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숙소 하나당 보통 평균 고정 지출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그리고 그 고정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고정 항목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월세 나가고, 네, 공과금 나가고, 그리고 청소비가 나가겠죠. 내가 안 한다면. 그래서 뭐 요거 3개라고 했을 때 월세는 100에서 120 정도 사이, 요즘에는 100에서 한 140 정도 봐도 되겠어요. 좀 올랐어요, 월세가. 공과금은 제가 3룸 기준으로 1년을 평균 잡아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청소비는 일주일에 평균 한 2번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 8번이고 청소비가 건당 한 5만 원 정도 돼요. 이거 뭐 침대 개수에 따라 또 다른데, 그러면은 한 40만 원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내가 청소를 맡긴다고 치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매출이 50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청소비 50만 원만 만약에 내가 자동화를 하려면 50만 원만 내면 이게 자동화로 굴러가니까 되게 괜찮죠. 청소를 직접 하시나요, 지금? 네, 오늘도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4개를 뭐 어딘가에는 등록을 해야지 나도 장사를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좀 얼마 떼갈 거 아니에요? 떼죠. 그쵸? 네. 보통 이거 어디다가 올려놔요? 나 지금 에어비앤비 오픈했어요. 제 거 들어와 주세요. 어디에다 오픈하나요? 일단 에어비앤비를 대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에어비앤비 하시는 거가 다 이유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이제 가장 트래픽이 네, 가장 강하고 숙박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아요. 부킹닷컴도 있고 뭐 아고다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메인으로서 가져가진 않고 그냥 그거죠. 노출도를 잡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킹닷컴이랑 아고다도 등록을 해놓고 그냥 서브로, 그리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달력을. 신기하네.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에어비앤비는 수수료 얼마나 떼가나요? 10% 조금 넘어요. 에어비앤비 돈 잘 버네. 아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그럼 광고 같은 건 따로 진행은 안 하세요? 그 에어비앤비 자체적으로 광고 시스템이 없어요. 진짜요? 괜찮죠? 근데 광고가 없으면은 처음 오픈한 사람은 처음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걸로 뭐 해갖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나요? 네. 왜냐면 그 에어비앤비 그 플랫폼 자체가 트래픽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어가지고 이 외에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는구나. 근데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그냥 일이 성실하게 그냥 방 깨끗이 치우고 고기랑 등대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기가 진짜 중요해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에어비앤비 검색을 했을 때 썸네일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거든요. 유튜브 같아요. 에어비앤비 설정에 가보면 1페이지의 노출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클릭률이 얼마인지, 전환율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치를 보고 각각을 이제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에어비앤비 사업도 비수기, 성수기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게스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추울 때 여행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더울 때. 혹서기, 혹한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한 1, 2, 3월이 좀 잘 안 되고, 여름은 근데 좀 버텨요, 사람들이. 이번에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약은 잘 찾아요. 진짜요? 그럼 비수기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비수기는 계속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숙소 내부가 도배가 금방 더러워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비수기 때는 좀 공사를 하거나 차라리? 개선을 하는 시간으로 좀 쓰거나 그렇게 하고 금액을 좀 낮추죠. 그때는? 네. 금액을 좀 낮춰서 그래도 예약이 들어오게끔 계속. 왜냐면 어쨌든 여행객은 있거든요. 자,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쭤보자면 운영을 잘하려면은 어떤 꿀팁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좀 잘 모르세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처음에 그냥 나를 네. 빌려주는 사람이야? 네, 약간 갑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오픈을 해놓고 처음에 오픈하면 깨끗하잖아요.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러고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런지 이 호스트들이 조금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가 체크인하기 이틀 전에
연락을 먼저 해요. 연락을 하고 오는 방법 안내하고 그다음에 체크인 당일에도 지하철에서 어떻게 숙소까지 오는지 안내를 하고 숙박 중에도 중간에 한번 뭐 불편한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체크하던 다음에도 잘 부탁드린다. 저희가 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홍대에서 4개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전직이 또 인테리어 관련 비즈니스, 전시 디자인업을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좀 인테리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숙소들을 보면서 어떤 인테리어가 잘 되네를 좀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면 좋아요. 예약이 되게 많고 자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세부적으로 만약에 어떤 팁을 알려드리면 플라스틱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을 쓰지 마라. 네. 조금 추상적인데요. 뭐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수건을 보관해 놓는 수납장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좀 싸게 하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싼 마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 가구들을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당연한데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 싼 마이로 해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빨리 들어올 거고 더 큰 수익으로 돌아다 줄 거다. 네, 그렇죠. 그거를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플라스틱 이런 거 당장은 세팅해 줄 수 있는데 금방 부서지고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자체로 이제 그 게스트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이 잘 안 돼요. 호텔만큼은 아니더라도 퀄리티를 올려주면 그 자체로 굉장히 경쟁력이 생깁니다. 되게 일리가 있네요. 네. 인테리어를 할 때 남성 고객이 많은지 여성 고객이 많은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러면 어떤 위주로 진행을 하세요? 여성 위주로 해요. 이게 네. 그 보통 결정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 예쁨을 보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가 남자니까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하시기보다는 여성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시면 더 좋아요. 저도 이제 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 생각 못 했어요. 방에 책상 같은 거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 화장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드라이기 놓을 곳, 뭐 화장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후기도 좋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외주를 맡기시는 편인가요? 만약에 외주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괜찮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 하냐 아니냐는 이걸로 나눌 수 있어요. 직영으로 하냐, 그러니까 내가 도배사 데리고 오고 바닥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냐,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 종합으로 맡기냐, 요건데 사실 금액 때문에 그렇죠. 인테리어 업체로 맡기면 금액이 비싸요. 한 10에서 20%는 더 비싸죠. 그쵸. 근데 직영으로 하면 싸죠. 근데 항목이 많이 없어서 직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긴 뭐 도배, 장판 그리고 뭐 더 하면 화장실 정도. 그게 다니까요. 전기공사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그쵸. 조명도 할 필요 없고 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뭐 숨고도 많이 쓰시고 숨고. 네. 근데 최저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저가 하지 마라. 네. 도배 뭐 투룸 도배 한다고 치면 보통 한 분이 하세요. 한 분이 해가지고 저렴하게 들어가거든요. 한 60만 원 정도.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소폭이냐 광폭이냐 뭐 저기 실크냐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저렴하게 하면 한 분이 공사를 하고 하루에 끝내고 한 60만 원 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30만 원 더해서 두 분이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자서 하면 너무 바빠서 밑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서 하는 곳은 조금 좀 잘 보셔야 된다. 잘 하시는 게 맞는지. 저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내가 이게 딱 오픈하고 에어비앤비 딱 등록했어요.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청소비가 한 40만 원 나오고 그리고 수도관열비 공과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한 300만 원 정도로 내 수익을 갖고 가고 싶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려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오픈을 딱 하면 바로 쭉 예약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외국인들은 한 2, 3개월 뒤 거를 예약을 합니다. 맞네. 그렇죠. 당장 내일 등록하고 내일부터 들어온다는 거 너무 웃기잖아, 맞죠? 그렇죠. 아, 맞네. 이게 여행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렇죠. 그걸 자꾸 좀 간과하시는 부분 많죠. 그럼 제가 만약에 2달 동안 딱 먼저 해놓고 집을 얻자마자 바로 인테리어 후락 한 다음에 사진부터 빨리 올리는 게 제일 빠른 거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에어비앤비를 올려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을 막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올려놓고, 왜냐면 구청 허가 나는 기간이 2주, 3주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락시키고 그 뒤에부터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약을 먼저 받아놓고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을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허가증이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 나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증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허가증 요건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큰 걸로 따지면 집주인 동의 필요하고 그 다른 세대, 타세대 동의 필요하고 타세대는 위아래 양옆? 요즘에는 거의 전 세대 그거 어떻게 다 받아요? 받아야 돼요. 양옥집을 하는 게 낫겠다. 일반 타세대. 네네. 다세대 주택이 아, 낫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허가만 받고 그래서 이제 권리금도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는 한 3번씩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선물 주고 부탁하고 막 사실 동의가 제일 커요. 집주인 동의 첫 번째 받고 그다음 두 번째 허들이 이제 타세대 동의인데 그것만 진행하면 다음도 쉽다. 네. 보통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쉽진 않아요. 그 머니서님은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할애를 하시나요? 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에는 에어비앤비 사실 한 숙소당 일주일에 5시간 정도? 그러면 총 20시간. 그 정도 돼요. 그럼 한 2, 3일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전체로 따지게 되면. 그쵸. 뭐 오. 시간으로만 따지면. 시간으로만 따지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청소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어디로요? 사무실로. 아,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또 약간 9시 반까지 일을 해요. 다른 일? 네. 왜냐면 유튜브도 계속 원고를 써야 되고 제가 이제 스케줄러를 매주 월요일 날 짜요. 그 주에 뭘 할지.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는 돈 쉽게 한번 벌어볼까? 그냥 뭐 자동 한번 돌려볼까? 이런 사람들이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 해결을 좀 잘해야 돼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마주쳐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아랫집에서 물이 샜는데요. 그럼 물이 샌거 어떻게? 그래서 막아줘야 돼? 누수를 불렀어요. 네. 한 2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 외에도 이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청소만 하고 관리만 해주다가 갑자기 툭툭툭 뭐가 생기거든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둔하다. 그런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막 동의서 받는 경우에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동의서 받으려고 막 한동안 그걸 봤어요. 설득의 심리. 맞아. 그거 되게 도움 되겠다. 네. 뭐라고 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동의를 해줄까? 어떻게 해야 내 편으로 만들까?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드리는 게 믿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내가 어차피 호스트가 될 거고 이거는 좀 시간 문제거든요. 난 호스트 될 수 있다. 난 그 오픈할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내가 잘 잡고 갈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 진짜 한두 번 해보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꾸준히만 하면 돼요. 에어비앤비 사업, 본업이 좋다? 부업이 좋다? 저는 부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 있어요. 오. 네,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비앤비 하나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어비앤비만 봤으면 저는 계속 그냥 11시까지 자다가 가서 청소하고 집에 금방 퇴근하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만 봤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주업으로 보면 어떤 나의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걸로 돈의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그 흐름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에어비앤비를 지금 6년 동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에어비앤비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앞으로 사업 목표나 계획이 궁금해요. 되게 또 젊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획이나 목표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2개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 건물에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오면 제가 건물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편리하고 다른 건물로 나가면 이제 너무 동선이 복잡해져서 그리고 좀 맞네. 네 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에어비앤비가 그릇이 한정돼 있어요. 오늘 한 팀만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30개 이상을 받기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요. 매일 한 팀만 온다고 치면 30팀이 맥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좀 큰 사업을 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주얼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쿠팡 그렇죠. 뭐 이런 네. 것까지. 참 머니스님하고 이렇게 게스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인 사람들은 그 느낌이 와요. 눈빛부터 좀 다르고. 근데 재밌으시죠? 네. 머니스님도.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촬영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록에 남는 거고 그럼요. 제가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 말을 좀 오피셜로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머닉스님의 이야기가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머닉스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